덕분에 후사합니다.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픈 일은 잊으시고 좋은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후사합니다.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픈 일은 잊으시고 좋은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면 엔돌핀, 다이돌핀이란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증가해서 암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많이 분비가 되면 심장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뇌에서 교감신경이 작동되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서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가벼운 감기부터 암과 같은 중병에도 노출이 되어 병균에게 공격을 받게 된답니다. 감사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놀랍죠? 네, 우리 대한실버의 어르신들은 그 감사가 마음에 가득해서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난 내 마음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또 난 내 마음에 감사가 메말랐어. 난 요새 마음이 우울해. 이런 마음이시라면 우리 어르신들 실버대학과 연결이 되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즐거운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은 근육도 풀어주는 김연남, 이현주 선생님의 건강체조. 두 번째, 다 함께 부르는 흥겨운 트로트 시간, 송선자님의 끝이 없는 길.
하정순님의 고장난 벽시계. 세 번째, 생각하는 동화. 둥지에서 벗어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어깨, 가슴, 다리를 통해 혈박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머리입니다. 머리에 백회혈이 흐르고 있어요. 정수리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뇌질환, 두피, 두통, 불면증, 또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회혈이 요 정수리 부분에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를 손끝을 툭툭 쳐주세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머리가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어깨입니다. 어깨는 견정혈이 우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뭉치고 또 어깨가 아플 때 손끝을, 5손가락 끝을 어깨에 대시고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가슴입니다. 가슴에는 전중혈이
가슴 가운데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가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또 통증이 느껴질 때 또 합병 또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끝을 가지고 가슴 중간에 가운데 여기를 두드려 주세요.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우리 손을 쭉 내리시고 가운데 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에 풍시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풍, 또 중풍, 또 뇌졸중, 또 다리 근력에 아주 많이 두드려 주시면 큰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손끝에 해가지고 가운데 다리 부분에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두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리 머리부터 다리까지 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를 두드리실 때는 이제는 4번 하는데요. 내 머리 똑똑해, 내 머리 똑똑해를 4번 반복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내 머리 똑똑해, 내 머리 똑똑해, 내 머리 똑똑해, 내 머리 똑똑해. 네, 우리가 말에도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똑똑해 하면 똑똑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어깨를 내 어깨 시원해 하면서 4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내 어깨 시원해. 네, 이제는 가슴을 가운데 두드리겠습니다. 내 가슴 뻥 뚫려. 네, 한번 해볼게요. 4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가슴 뻥 뚫려, 내 가슴 뻥 뚫려, 내 가슴 뻥 뚫려, 내 가슴 뻥 뚫려. 뻥 좀 뚫렸어요? 네,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4번째 다리입니다. 다리, 풍시혈액, 다리를 내 다리 튼튼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제일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근력도 이렇게 떨어지시고 하니까 많이 두드려 주시면 다리 근력에도 좋고 또 통풍, 중풍, 뇌졸중에도 아주 좋으니까 많이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4번. 내 다리 튼튼해. 4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다리 튼튼해. 내 다리 튼튼해. 내 다리 튼튼해. 내 다리 튼튼해. 예, 머리부터 다리까지 아주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를 두드리면서 내 머리는 빼시고 똑똑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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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4번 했죠? 자, 어깨는 시원해. 시작.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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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네, 가슴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빵 뚫려, 빵 뚫려, 빵 뚫려, 빵 뚫려, 빵 뚫려. 내 다리, 네, 튼튼해. 자, 시작. 튼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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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 예, 4번 다 했습니다. 네, 자주 몸을 두드리시고 하면 건강해지겠죠. 자주 두드려 주세요. 네, 다음은 건강체조 해보겠습니다. 얼쑤는 제목입니다. 네,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건강체조 제목은 얼쑤. 네, 한번 동작 설명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주 나올 때는 네, 손을 뒤로 앞에서 뒤로 시작.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주 놓으실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얼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대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때 박수. 네. 그 다음, 앞으로 내밀고, 또, 왼손 내밀고, 손을 왔다 갔다 두 번 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또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 또 오른손 내밀고 왼손 내밀고 또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하시고 굽이굽이 이 높은 구두는 손을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굽이굽이 걸어 가면 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고 달아 밝은 달아는 달아 밝은 달아. 나 좀 예쁘게는 이제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울 이렇게 날 좀 예쁘게 잘도 비추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또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1절과 2절은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 보시고 신나게 건강체조 해보겠습니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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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했던 지난 날은 있고 신시고 먹고 했던 그 여자는 있고 다른 사람 만나요 요요요요요요요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 큰 거울 앞에 이런저런 포즈 지금 만나러 가요 요요요요요요요요 구비구비 이 높은 구두 신고 사뿐히 걸어가면 저기 당신 보여요.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해야 맑은 해야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울고 했던 지난 날은 있고 지지고 볶고 했던 그 남자는 있고 다른 사람 만나요 요요요요요요요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 큰 걸 앞에 이런저런 포즈 지금 만나러 가요 요요요요요요요요 구비구비 이 높은 구두 신고 사뿐히 걸어가면 저기 당신 보여요. 달아 밝은 달아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해야 밝은 해야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달아 밝은 달아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굽가버리게 해야 밝은 해야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굽가버리게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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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 가로수 옷을 벗으며 떨어지는 잎새 위에 어리는 얼굴 그 모습 보려고 가까이 가며 나를 두고 저만큼 또 멀어지네 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잊혀진 얼굴이 됐사람 나는 저만큼의 거리는 얼마쯤일까 바람이 불어와 볼에 스치며 다시 한번 그 시절로 하고 싶어라 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길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오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뼈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덩구름 쫓아가다 돌아왔더니 어느새 가버린 청춘. 고장난 뼈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가시나무로 바닥을 깔고 그 위에 나뭇잎, 부드러운 깃털, 사냥한 짐승의 털 등으로 포근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꾸밉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둥지 안에는 독수리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달라고 바쁘게 부리를 움직입니다. 그런 새끼들에게 어미 독수리는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릅니다. 어느덧 자란 새끼들은 둥지가 마냥 좋은 모양입니다. 푹신한 곳을 골라 편안히 쉬면서 어미를 기다립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행동에 새끼들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우리 엄마가 맞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어미 독수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 편안한 둥지에서 쉬게 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혹독한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수차례 새끼를 떨어뜨렸다 받았다를 반복하면서 새끼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렇게 어미와 새끼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느덧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둥지를 어지럽히는 어미 독수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포근한 둥지 안에 마냥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뛰어넘어 날개를 펼쳤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둥지를 벗어난 새끼 독수리들은 새로운 힘을 얻은 날개로 그들 앞에 활짝 열린 창공을 누비며 드넓은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하늘을 나는 건 아니군요.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가 있어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 날개는 무용지물인데 이렇게 날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서성인 엄마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네, 다음 순서는요. 치매 예방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김성숙 선생님의 컵다,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청산의 살리라는 합창, 우리 마음에 빛을 주는 나삼수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른도의 누이란 노래로 급타를 하시겠습니다. 1절 동작 4가지, 2절 동작 4가지로 서로 다른 동작이지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럼 어떤 동작인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1절 동작부터 2번씩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절 동작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빠르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과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세워야 누구보다도 밝고 또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참 좋아지고 가족 간에도 서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이 세워지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이 세워진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생각들이 정리정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아주 허황된 생각에 이제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십상이죠. 정리라는 것은 아주 흐트러져 있거나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질서 있게 또 체계 있는 상태로 잘 분류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정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은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에 갖다 두는 것을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된 집일수록 깨끗하고 살기가 편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정돈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정인지 사실인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대충 알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아는 것은 그 모르는 것하고 같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수록 사실이 아닌 허망한 생각에 휘둘리게 되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닌 생각이 우리를 행복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올바르게 정리되지 못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속도가 빨라야 움직이는 물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때로는 그 생각이 오래 가기도 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보아야
이제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중에 나온 니콘 FM2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찰칵하는 셔터 속도가 4,000분의 1초입니다. 아주 빨리 움직이는 거죠. 셔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찰칵하는 건데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물체도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찍는 스포츠 기자들은 바로 이런 니콘 FM2 카메라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이제 카메라였습니다. 보통 카메라가 1초에 125분의 1을 찍어낼 때 이 카메라는 4,000분의 1초를 1초 만에 찍어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운동선수들의 모습들도 순간순간 찍어내는 것입니다. 카메라도 그렇듯이 우리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정확하게 하나씩 찍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리정돈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과 사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마음에 느끼는 기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니까 변할 수 있고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은 실제로 발생했던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을 말하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2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변하는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직장 일을 할 때는 이제 깔끔하게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지 않고 그냥 어지럽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대충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를테면 미국 국기를 성족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미국 국기를 알 것입니다. 아, 저건 미국 국기다. 야, 참 별이 많다. 그 미국 국기를 성족이라고 하는데 그 성족 위에 별이 몇 개나 혹시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요? 10개요? 30개요? 40개요? 40개보다 많습니다. 예. 그 별은 5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이 색깔이 빨간색이었을까요? 파란색이었을까요? 별의 바탕은 어떤 바탕일까요? 예,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 들어가 보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합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충 할 때는 나는 알아. 나 미국 국기 다 알아 하지만 더 자세하게 묻고 들어가면 정확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도 이것이 감정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사실에 의해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면 야단치고, 그리고 특히 새 옷을 한 번도 안 사주는 겁니다. 형님한테서 늘 물려받아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매번 형님한테는 새 옷을 사주고 저는 형이 입다가 낡아지면 그 옷을 물려받아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왜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세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왜 너를 미워해? 어머니는 저만 보면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형한테 새 옷을 사주고 나한테는 형이 입다가 낡은 옷을 물려주잖아요. 애야, 그건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내가 왜 너를 미워하겠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좋다. 내가 다음에는 돈 생기면 너 꼭 옷 사줄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새 옷을 못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섭섭한 감정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 있을 때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리정돈을 해가야 됩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따라 살던 삶에서 확실하게 확인한 사실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 잘못된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확실한 사실, 이게 확인된 사실을 따라 삶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밝아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을 좀 복잡해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되고, 결국 그렇다 보면 우리는 감정대로 잘못된 판단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든지 마음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면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는 사실을 세우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사실이 아닌데도 감정을 마음에 세우고 삽니다. 부부끼리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지난번에 나한테 소리쳤지? 그리고 물건 집어 던졌지? 또 물건 집어 던지려고 그래? 하면서 예전에 싸웠던 감정이 비슷한 환경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예전에도 당신이 소리쳤지만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 이번에도 당신의 목소리가 좀 크지만 당신의 판단을 내가 존중할게요. 이렇게 사실을 마음에 세워가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감정이 올라와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감정이 올라가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재밌는 대나무가 있는데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씨를 심어 놓으면 아무 일이 없다가 이래 이제 4년 만에 싹이 올라오는데 3cm 올라옵니다. 죽순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었나 싶으지만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딱 되면 하루에 놀랍게도 30cm씩 자랍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면 15m가 되는 거대한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끄떡없습니다. 그 이유는 4년 동안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를 뻗치고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깊이 정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을 마음에 쌓아놓고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인된 사실을 마음에 세워가는 실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마음에 잡아주어서 사실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린 사실이 많을수록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한가 되묻고 또 진실로 그러하다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세우는 마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 신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마인드 강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배의 아버지는 참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천둥이 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논바닥에 뛰어가서 엎드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오면 친구들이 보고 야 저기 엎드려 온다 저 엎드려 온다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배는 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죠. 아버지를 무척이나 싫어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아버지는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정상인데 아버지는 천둥만 치면 비가 오고 천둥만 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야 정말 아버지가 너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후배 아버지가 학교를 가는데 후배를 불렀답니다. 아들아 너 오늘 학교 마치면 집에 빨리 와라. 후배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놀 수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후배를 그러더라는 거죠. 후배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니까요. 너 그 애비 뒤졌다. 너 그 애비 뒤졌어. 할머니는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거죠. 근데 후배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 가족들도 아무도 애도를 하지 않았대요. 마치 알턴이가 빠졌던 것처럼 아이고 참 시원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후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후배의 삼촌이신 작은 아버지가 후배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아냐? 모르는데요. 너가 아버지는 6.25 참전 장교였어.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랑 네 막내 삼촌이랑 부대에 입대를 했다. 그래서 이제 형이 근무하는 아버지 부대에 갔어. 그리고 막내 삼촌은 너무 어려서 이제 작고 어렸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옆에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북한군이 포격을 해가지고 폭격이 아주 심해서 폭탄이 비오듯 쏟아졌어. 떨어졌어. 꽝꽝꽝. 그때 아버지는 막내 삼촌을 손에 잡고 그 폭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온몸에 땀으로 막 젖을 정도로 뛰어다녔어.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너무 손이 가벼워서 손을 쳐다보니까 너 막내 삼촌 팔만 달랑달랑 있고 몸은 포탄에 맞아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었어. 그제야 네 아버지는 그 밤에 지나온 길을 돌아다니고 더듬어 가면서 너 막내 삼촌을 불렀어. 결국 찾지 못하고 팔만 땅에 묻어주었단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천둥이 치면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이상해져서 엎드려 하면서 논바닥을 뛰다니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다가 전쟁이 끝나고 마치고 전쟁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신흥면에는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밤에는 공산당이 밥을 들어오니까 국군에게 밥을 해주면 이제 공산당에게 죽고 공산당에게 밥을 해주면 국군에게 맞아 죽는 그런 희한한 동네, 어처구니 없는 동네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산당에 밥을 해줬다고 일러 바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인과 딸이 이제 맞아 죽었었어. 죽어 있었어. 그런데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막내 동생도 죽었으니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정말 6.25 전쟁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후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멍해졌다는 것이죠. 후배 아버지는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알고 너 오늘 학교 마치고 집으로 바로 와라.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 손도 한번 더 잡아보고 싶고 그랬는데 후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확 치우쳐서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랑합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말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마지막 날 죽음을 앞두고 아들아 너 오늘 학교 마치면 일찍 와야 돼.
그 이야기도 들어주지 못한 정말 내가 참 불효막심하구나. 후배의 마음에 감정에 취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작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사실이 세워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생각에 그렇게 휘둘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세울 때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든지 진실로 그러한가 되묻고 진실로 그러하다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삶 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감정과 사실을 구분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게 기준이 된 사람은 삶이 건전해지고 정말 밝아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실버 여러분들 감정보다도 사실을 마음에 세워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인드 강연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날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오후 7시에 실버들과 함께하는 해외 문화 체험을 합니다. 이 공연은요, 1년 동안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의 아주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시면요,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오후 7시에 시작하니까 더 빨리 오셔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사항은 실버 교사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